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미리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이번 영상은 펜션을 찾는 고객층 이야기를 할 차례였죠. 펜션 사업의 8가지 요소 중에 두 번째 시간으로 말입니다. 그런데 원고를 준비하다 보니 아차 싶더군요. 우리는 지난 편에서 가상의 입지 3곳에 시장 상황에 맞는 펜션을 만드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영상을 올리고 나서 다시 보니 시장 상황이라는 말이 선뜻 와닿지 않겠구나 싶은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이번 영상은 부랴부랴 내용을 바꿔 시장조사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솔직히 제가 생각해도 그동안 시장조사 얘기를 지겹도록 해왔더군요.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제가 쓴 책을 보고 직접 조사한 자료를 들고 상담하러 오시는 분도 계십니다. 가끔은 혀를 내두를 정도로 꼼꼼하게 엑셀로 정리한 자료도 봤죠. 실제로 저희가 펜션 창업을 시작할 때도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시장조사입니다. 하지만 이미 몇 차례 설명한 것처럼 남의 홈페이지를 일일이 클릭하는 시장조사는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심지어 검색 결과 맨 앞줄에 있는 몇몇 홈페이지를 빼면 들여다보기도 지루할 정도죠. 그런데도 꾸준히 시장조사를 해오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시장의 흐름과 소비자들의 변화를 알아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시장조사라서 그렇죠. 하지만 막상 여러분께 이런 식의 시장조사를 권하기 쉽지 않더군요. 그래서 이번 편부터는 그동안 제가 해왔던 펜션 시장조사 내용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아예 내친 김에 펜션 여지도라는 부끄러운 제목도 붙여봤습니다. 그래도 여기서 다룬 내용을 토대로 여러분이 펜션을 차릴 지역을 조금만 더 꼼꼼히 살펴보시면 훨씬 수월한 시장조사가 되실 겁니다. 그럼 오늘은 펜션 여지도의 첫 번째 시간으로 경기도 지역의 펜션 시장을 대략 훑어보도록 하죠. 참고로 우선 전국을 대략 훑어본 다음에 시군구별로 자세한 내용을 다룰 예정이니 여러분의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그럼 더 이상 시간 끌지 말고 곧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경기도는 서울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으로 펜션 시장의 성격이 확연하게 다릅니다. 지역의 발전 속도나 관광 인프라에 따라 펜션이 형성된 시기가 달라서 그렇죠. 신도시가 생기면서 펜션 숫자가 점점 줄어든 파주시나 남양주시 같은 곳도 있고 에버랜드 하나만 바라보며 장사하는 용인시 같은 독특한 지역도 있죠. 이들 세 곳 모두 애견이나 키즈 펜션을 운영하기엔 안성맞춤이지만 땅값이 너무 비싸서 엄두를 못 내는 형편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지역 사정은 어떨까요? 펜션하면 가평이 떠오를 정도로 경기 동부를 대표하는 지역이 가평군입니다. 단일 시군으로는 경주시와 더불어 전국에서 가장 많은 펜션이 운영되고 있죠. 요즘은 예전보다 숫자가 많이 줄었지만 제가 가평군 펜션 시장을 맨 처음 조사했던 2013년 무렵만 해도 633개의 펜션 홈페이지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2016년에는 716개로 정점을 찍었고 2022년에는 523개로 약간 줄어듭니다. 어쨌든 가평군의 펜션 숫자는 상당한 편이죠. 굳이 이유를 들지 않아도 다들 짐작하시는 것처럼 펜션을 차리기에 가장 알맞은 지역이라서 그렇습니다. 일단 서울이라는 거대한 배후시장과 일기 신도시인 분당과 일산 지역의 펜션 수요를 흡수하기엔 안성맞춤인 자리죠. 비슷한 위치의 인천이나 경기 서부 지역보다도 접근성이 뛰어납니다. 도로 사정이 훨씬 낫고 교통정체도 한결 덜합니다. 이러다 보니 가평군은 경주시와 더불어 펜션 시장의 동향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바로미터 같은 역할을 하죠. 우리가 흔히 아는 거의 모든 펜션이 총집합에 있습니다. 수도권과 가까운 지역이다 보니 소비자들의 트렌드 변화에 영향을 많이 받아서 그렇죠. 제가 5, 6년 전부터 단체 펜션이 사라지고 있다는 걸 알게 된 이유도 가평군 때문이었습니다. 다른 지역이 유명 관광지를 중심으로 펜션이 늘어났다면 가평군은 물길을 따라 펜션이 생겨난 지역으로 볼 수 있습니다. 북한강이 자리한 청평면은 80년대 중반부터 대학생 MT나 기업체들의 야유회로 유명했었죠. 하지만 최근에는 달라진 대학 문화와 기업체 분위기 때문에 단체 펜션 홈페이지는 거의 사라진 상태입니다. 지역별로는 청평면을 중심으로 가평군 전역의 펜션이 골고루 자리 잡고 있지만 서울 양양간 고속도로가 생긴 후부터는 설악면 쪽에 신축 펜션이 속속 들어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꾸로 서울 양양간 고속도로 때문에 손해를 보는 곳도 있죠. 대표적인 곳이 가평군 북면입니다.
북한강 지류를 따라 펜션이 줄지어 있는 상면과 조정면도 양양이나 속초로 빠져나가는 손님들 때문에 손해를 보기는 하지만 북면은 이동시간이 훨씬 오래 걸려서 특히 더합니다. 바꿔 말하면 아침고요 수목원이나 남이섬 같은 이름난 관광 명소가 하나도 없던 설악면에 신축 펜션이 속속 들어서고 있는 이유도 탁월한 접근성 때문입니다. 요즘은 모르겠지만 4, 5년 전만 해도 상대적으로 땅값도 나름 저렴했었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가평에 땅을 사서 펜션을 지으려는 분들께는 설악면을 적극 추천합니다. 바로 이웃한 양평군 사정은 가평군과는 사뭇 다릅니다.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이 많아서 덩치 큰 펜션을 짓기가 어려운 지역이죠. 저희가 맡았던 펜션 창업 의뢰가 엎어졌던 유일한 지역이 양평군입니다. 양평군에 있는 건축사무소의 얘기를 들어보면 농어촌 민박 말고 생활숙박업은 꿈도 꾸지 말라고 하더군요. 양평군 펜션 숫자가 가평군의 3분의 1 수준인 이유도 바로 이런 배경 때문이죠. 그런데 정반대로 생각하면 양평군에 펜션을 차리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가평보다 경쟁도 심하지 않고 지역에 따라선 서울이나 수도권과 훨씬 가깝죠. 이런 점을 잘만 이용하면 감성숙소나 애견 펜션처럼 농어촌 민박의 안성맞춤인 지역이 양평군입니다. 이 밖에 남양주시도 경기 동부에 해당하지만 빠르게 도시화가 진행 중이라 펜션 신축이 만만치는 않죠. 그래서 나머지 지역은 건너뛰고 지금부터는 경기도 서부 지역을 살펴보겠습니다. 얼핏 경기도에 바닷가가 있을까 싶지만 대부도와 제부도는 안산시와 화성시에 속한 지역입니다. 대부도와 제부도뿐만 아니라 경기 서부 지역에도 꽤 많은 펜션이 운영되고 있죠.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촉수 언금으로 분류하는 지역들입니다. 예전보다 교통 여건이 많이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접근성이 너무 나쁩니다. 실제 거리는 훨씬 가깝지만 가다서기를 반복하는 차량 속에 앉아있다 보면 양양이나 강릉을 갈 걸 그랬다는 후회가 밀려들죠. 관광 인프라나 인지도 면에서도 비교가 힘듭니다. 실제로 수익형 펜션 비율만 따져보면 확연한 차이를 느낄 수 있습니다. 모세의 기적처럼 바닷길이 열리는 제부도만 해도 막상 섬에 들어가 보면 딱히 볼만한 게 없죠. 몇 해 전 화성시 의뢰로 제부도를 자주 방문했지만 보이는 건 해안가 도로에 줄지어 있는 조개구이집이나 횟집이 전부더군요. 호객행위도 심해서 마음 상하는 일도 잦습니다. 심지어 물때를 못 맞추면 오도가도 못하죠. 대부도 역시 사정은 만만치 않습니다. 애당초 전원주택 단지였다가 펜션 단지로 변한 대부도 펜션타운이 있긴 하지만 요즘 트렌드와는 많이 동떨어져 있죠. 아예 마음 잡고 구봉도까지 들어가는 방법도 있지만 해안가 땅값은 어마무시하더군요. 얼마 전까지도 오션뷰가 가능한 위치는 평당 1,500만 원 가까이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김포나 인천 쪽에 거주하시면서 펜션을 차리려는 분들이 주로 눈독을 들이시더군요. 이런 얘기를 들으면 기를 쓰고 아니라는 분도 계십니다. 심지어 화도 내시죠. 물론 제가 한 얘기가 정답이란 소리는 아닙니다. 다만 비싼 땅값과 시장 조사를 통해 확인한 비수기 주중 예약률을 보면 굳이 화성이나 안산에서 펜션을 차릴 이유가 있을진 의문입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 각자의 몫으로 남겨두고 이번에는 북쪽과 남쪽으로 눈을 돌려보죠. 서울은 고사하고 일산과 분당시 인구만 가지고도 손님 걱정은 없는 지역이 경기 북부와 남부입니다. 성남시 아래쪽은 원래도 펜션이 없었지만 고양시 위쪽은 제법 많은 펜션이 있었던 지역이죠. 하지만 추가로 늘어난 신도시 열풍에 설 자리를 잃어버립니다. 운정 신도시가 개발되기 전까지만 해도 파주시에는 이름난 펜션이 제법 많았습니다. 소풍이라는 명목으로 대낮에 방을 빌려주던 퀴즈 펜션을 맨 처음 봤던 곳도 파주시였죠. 하지만 개발 열기에 휩쓸려 펜션이 하나둘 문을 닫더군요. 파주보다 훨씬 전부터 아파트가 들어서기 시작한 의정부는 물론이고 옥정 신도시가 생긴 양주시도 마찬가지죠. 그보다 위쪽으로 눈을 돌리면 더욱 암담합니다. 동두천이나 연천은 군부대 면회객 위주로 운영되는 민박 수준의 펜션이 대부분이죠. 그나마 포천군이 마지막 남은 펜션 입지지만 사정은 좋지 않습니다. 산정호수가 유명하긴 하지만 요즘 사람들에게는 시들해진 지 오래고 사람들의 발걸음이 뜸해진 베어스타운만으로는 버티기가 힘들어졌죠. 그렇다면 경기 남부 지역은 사정이 어떨까요?
용인시를 빼면 펜션은 거의 없다고 봐도 됩니다. 그나마 용인시에 있는 펜션 대부분도 에버랜드 하나를 바라보고 장사를 하고 있죠. 솔직히 이 부분은 대단히 실망스럽습니다. 주말이면 에버랜드를 찾는 사람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 그중 일부는 지방에서 올라온 탓에 하룻밤을 묵어갈 잠자리를 찾기도 하겠죠. 하지만 그들 대부분이 에버랜드 주변에 있는 펜션에만 머물까요? 제 생각은 글쎄요네요. 설령 그런 사람들로 주말을 채운다고 해도 평일은 어떨까요? 차라리 사시사철 손님을 끌 수 있는 애견이나 키즈 펜션이 훨씬 낫지 않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그나마 용인시를 빼면 경기 남부는 말 그대로 무주공산입니다. 제가 부동산 전문가는 아니지만 아마도 비싼 땅값 때문에 다들 엄두를 내지 못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하지만 뒤집어 생각하면 땅값만의 문제는 아닐 겁니다. 대부도 땅값을 생각하면 오산이나 평택, 안성쯤은 무난하지 않을까요? 아마 그보다는 아무런 관광지도 없는 지역에 펜션을 차릴 생각을 못하는 게 가장 큰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건 비단 경기 남부 지역에만 해당하는 건 아닙니다. 경기 북부도 마찬가지죠. 하지만 규모만 키우지 않으면 전국에서 펜션을 차리기에 가장 알맞은 지역이 경기 북부와 남부라고 장담합니다. 이건 또 왜 그럴까요? 지난 편에서 수익형 펜션 창업의 첫 번째 조건은 입지와 접근성이라고 말씀드렸던 걸 기억하시나요? 입지라는 개념에서 보면 배후 시장의 크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답은 이미 나와 있죠.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 가까이가 서울과 경기도에 거주합니다. 접근성은 어떨까요? 1년에 한두 번 무언가 특별한 이벤트를 기대하고 여행을 떠나는 사람들을 빼면 다들 자기 집과 가까운 곳에 나름 괜찮다는 소문이 난 펜션을 찾는 게 훨씬 마음 편하겠죠. 강북이나 일산에 사는 사람들은 파주나 포천이 경주나 강릉보다는 훨씬 가깝습니다. 강남이나 분당은 어떨까요? 굳이 어디라고 꼭 집어서 얘기할 필요도 못 느끼겠네요. 그럼 슬슬 이야기를 정리해보죠. 경기도는 가평과 양평, 서해안의 면에 있는 안산시와 화성시에 펜션이 몰려 있습니다. 포천을 비롯한 경기 북부도 제법 많지만 이제는 신도시에 밀려 점점 자취를 감추는 추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매력적인 시장이죠. 특히 가평이나 양평에서 조금만 더 멀리 바라보면 여주나 이천도 괜찮습니다. 용인 아래쪽은 더할 나위 없죠. 한 번 더 강조하지만 안산이나 화성 쪽은 촉수 언금입니다. 여전히 대부도나 제부도를 관광지로 여기는 분이 계신다면 생각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난개발과 호객행위가 판치는 서해안에 매력을 느끼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물론 그쪽도 잘만 만들면 나름 짭짤합니다. 다만 확률적으로 굳이 눈독을 들일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여전히 펜션을 유명 관광지에 차려야 한다고 믿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동네를 찾는 사람이 많아야 얻어 걸리는 손님도 많을 거라는 믿음 때문이죠. 하지만 고정관념을 깨면 적은 돈으로도 충분한 수입을 올릴 수 있습니다. 요즘 서울 근교에 사람이 몰리는 유명한 베이커리 카페만 봐도 알 수 있죠. 베이커리 카페를 찾는 사람들이 과연 빵 맛이 좋을 거라는 기대 때문에 몰릴까요? 이런 점을 곰곰이 생각하면 답은 금세 나옵니다. 굳이 크고 화려한 풀빌라만 고집할 필요는 없죠. 신축이 부담스러우면 오래된 시골집을 사서 감성숙소 컨셉으로 리모델링해도 됩니다. 애견이나 키즈 펜션도 훌륭하죠. 숙박 대신 장소만 빌려주는 공간 대여업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게 가능한 이유는 서울이라는 거대한 배후 시장과 뛰어난 접근성에 있죠. 자, 어떠신가요? 굳이 먼 곳까지 바라볼 필요 없이 경기도에도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지닌 땅은 얼마든지 많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펜션 프로젝트 팀 로직이었습니다.